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태권도사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 당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 입장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보죠. 태권도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온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요 용어와 관련이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로 가보죠. 요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수련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태권도 하면서 다 당수도 한다라고 말을 했어.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으니까. 당수도 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다가 한 이후에 태권도라는 말이 생겨서 그것을 지금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당수에서 가라데 태권도란 말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배후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말만 바뀌었다. 이 말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만 바뀌었다는 게 뭐죠? 실제 그 말이 가리키는 실제 무술은 같은 거야. 이런 생각입니다. 이 실제 무술이 뭐겠어요? 가라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 생각에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당시에 시간을 이제 요때로 가야 됩니다. 요때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때 사람들이 요 용어를 어떤 식으로 쓰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수라는 개념하고 그때 당시 개념하고 달랐어요. 그때 당시 개념은 1950년대, 60년대 때는 이 당수란 말이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수란 말이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맨손 무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였죠. 1950년대, 60년대 갓 일제강점기 끝나고 광복돼서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못 살고 좀 가난하고 당연히 교육 수준도 낮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서 문화적인 차이, 일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에 관심도 기울일 수가 없었죠. 먹고 살만해야지 그런 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수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때 맨손 무술을 부르는 말이 뭐였죠? 수박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초까지 이 말이 이어지다가 조선 중기점 해서 권법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권법으로 바뀌었다가 아니 수박에서 권법으로 이 말이 바뀌었는데 이 권법이란 말이 또 바뀌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수박에서 권법으로 바뀌었냐?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권법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권법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것은 남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남들 부르는 용어를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일제강점기에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맨손 무술하면서 당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수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때 당수가 무엇을 의미했겠냐? 당연합니다. 맨손 무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맨손 무술. 일반적인 모든 맨손 무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잘 듣고 그때 당시의 사회상이나 그 책을 좀 읽고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궁금하면 그때 당시에 태권도를 하면서 가라데라고 당수도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하면서 일본 무술과 한국 무술이 다른데 이거는 한국 무술과 다른 일본 무술이라서 당수도라고 부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렀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남들 부르니까 부르고 맨손 무술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70년대로 오면서 요 시기가 쭉 흘러오면서 가만히 보니
당수라는 말로, 그래서 이제 일본식이 되면 이제 가라데란 뜻이, 가라데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라데란 말로 어떻게 되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맨손 무술, 일반 맨손 무술이 아니라 일본식, 어쨌든 일본식이든 오키나와식이든 자기 맨손 무술을 부르는 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요 말이 요런 식으로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걸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 무술은 다른 말로 부르자 해가지고 태권도라는 말을 만들었죠. 태권도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도 크고 해서 우리 것과 일본 것을 차별화하고 뭐 예를 들면 한때는 반민특위도 있었다가 뭐 친일파를 타도하니 하면서 이 이제 반감이 크고 극복하려고 하는 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맨손 무술을 지칭하는 말로,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권도란 말 생기기 전에 이제 이거는 채용이가 만들었으면 뭐 누구죠? 황기 같은 분은 뭐 화랑도, 수박도, 화랑도, 수박도 등 여러 가지 말로 우리 한국의 맨손 무술을 지칭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시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때 우리, 즉 한국의 맨손 무술을 지칭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구분의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태권도란 말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일반 명사로서의 당수도와 고유명사로서의 태권도라는 개념 이름을 같은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만 바뀌었을 뿐이다. 요 생각이 아까 원래는 가라데에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었는데 말만 바뀌었을 뿐이다. 요 생각에 있는 동감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면 뭡니까? 실제로 어떤 무술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태권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태권도 있고 뭐 날파름 뭐 등등의 여러 까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무술이 또 여러 가지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실제 무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구분해 줘야 됩니다. 뭘 구분하냐면 1950년대와 60년대 요때 당수라는 말을 쓰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때 한 무술이 실제 가라데, 일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 일본 무술로서의 가라데였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는 다른 태권과 더 유사한 발차기 중심의 한국 무술이었는지, 요거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여러 사람들, 특히 요 시기에 당수도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태권도 수련했던 요 시기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꼬치꼬치 캐물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 녹취록을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 놓았고, 아직도 또 부족한 부분도 더 올릴 겁니다. 제가 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거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놨죠. 그 사람들의 말을 제가 글자로 바꾸면서 왜곡했다는 말 들을까봐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 잘 듣고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사람 말 제가 짚어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 주로 한 게 뭐다? 발차기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발차기 제일 많이 했고 물론 품새 했어요. 이 품새는 어땠다? 그때 당시에 가라데 품새 그대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했냐?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거 더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발차기라는 것이 어떤 발차기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점도 있긴 있는데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내려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지금 현대 태권도에 있는 기본 발차기들 그때 다 했어요. 그러다가 뭐 뛰어 옆차기 뭐 등등. 가라데에는 원래 없는 발차기들을 이때부터 다 했습니다. 1950년대 때 엄은규 관장이 청도관 2대 관장으로서 사람들 가르치고 하면서 제일 유명했던 그분의 특기 발차기가 뭡니까? 2단 옆차기잖아요. 이 2단 옆차기. 옆차기 이거 가라데 원래 없습니다. 가라데는 네, 오키나와에서 전성된 가라데는 일본의 가수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 일본에 유학하느라고 들어간 한국의 무술가들이 태권도 발차기를 좀 섞어 넣어서 송도관 가라데에 태권도 발차기가 들어갔는데 원래 가라데에는 발차기 앞차기 조금밖에 없었죠. 거의 앞차기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차기라는 것이 태권도에 있는 고유한 발차기라는 것이 택견에 있었고 그 외에는 시기적으로 2,300년 전에 택견에도 있었는데 일본 무술에도 없고 중국 무술에도 없었어요. 그때 자꾸 요새 사람들이 요새 일본 가라데나 요새 중국 무술을 보고 이 태권도의 발차기가 어디에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중요한 기준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완벽하게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차기들이 중국 무술이나 일본 무술이나 다른 어느 나라 무술에서도 잘 없는 이 발차기들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라데 사범들이나 중국 무술가들은 바보입니까? 누구나 뚝딱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발차기들을 수백 년간 태권도 영향 받기 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시도도 못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무술의 기술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짓수 나타났을 때 누워서 싸우는 그런 기술 우리 상상도 못했죠. 예, 바보라서 우리 태권도나 다른 무술가들이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 새로운 무술의 기술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통이 없이 어디선가 보고 듣고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태권도 발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발차기가 50년대 60년대 때 있던 태권도 발차기가 유일하게 택견과만 유사한데 이거 뚝딱 누가 아무것도 안 보고 상상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발차기들이 있는데 그 전에 없었던 옆차기 하나 상상해내는데도 한 수십 년씩 걸릴 겁니다. 근데 이 세트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발차기들이 한꺼번에 다 나온다? 이거는 전통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당수라는 말로 지칭하던 이 말 배후에 있는 말만 당수일 뿐이었고 그 배후에 있는 실제 무술은 뭐였냐면 가라데가 아닌 한국식의 무술이었어요. 발차기 중심의 택견적인 무술이었습니다. 그게 요렇게 온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용어는 당수에서 태권도로 변했는데 이 배후에 있는 실제 무술은 발차기 중심의 무술이 지금 그대로 요 태권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말이 아니라 실제 무술을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제가 관심 있는 무술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실제 무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말한다라면 현재 태권도의 발차기 중심의 기술은 발차기 여기서 온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고 당연히 그때 당시에 가라데 식품 했던 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정리해 놓았지만 요거 인정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시기에
품새가 중심이었고 발차기는 거의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이게 태권도의 정체성이 여기 있었으면 가라데에서 뭐 태권도가 변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취록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 수련하면서 생생하게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권도 옛날 이름이 당수도였어 이 말,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거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신뢰성이 있으면 요것도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한다? 발차기 더 많이 했다. 예, 품새는 껍데기였다. 실제 품새 시간, 수련 시간도 적었고, 발차기보다 적었고, 겨루기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발차기 했고, 예. 그 다음에 각자의 대표적인 기술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각자 난 앞차기였다, 나는 뭐 돌려차기였다, 그 사람 뒤우리기를 잘했어. 뭐 이런 이야기 이때부터 했었습니다.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문규 청도관 2대 관장님이 대표적인 발차기 기술이 뭐였냐면 2단 옆차기였죠. 이때부터 2단 옆차기 한 거예요. 2단 옆차기가 뭐 가라데 원래 있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송도관 가라데에서 일본 유학 가서 송도관 가라데 배우면서 도장에 같이 수련하면서 한국 무술가들이 한국에서 가져간 발차기를 보여줘가지고 요거 유입된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라도 아니야 내가 조사해보니까 틀렸어 아니더라. 그러니까 한국 무술가가 송도관 가라데를 취미로 배우면서 보여주기 이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전이죠. 1920년대 이전에 가라데에 그런 발차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라면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야 하냐면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잘 찾아서, 역사적 사실을 잘 찾아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의심이 있으면 요거 저거 따져보고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의견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좀 더 누가 더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어느 쪽이 더 합당한지를 봐서 그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뭐 저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온 게 아니라 태권에서 왔더라도 나는 가라데에서 온 거라고 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사실을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딱 정리를 해보면 어떠냐면, 당수도에서 말이 변해서 태권도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변한 거죠. 변화. 근데 이 변화는 뭐다? 말의 변화다. 용어의 변화죠. 그러면 실제 무술은 어떻다? 요건 별도로 따져봐야 되고, 별도로 따져보니까 발차기 중심에 같은 기술 체계가 요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 요 이전에 태권에서부터 오는 것 같다. 요게 제 2번 동영상에서의 논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